하와이에 왔습니다. 강바리 유튜브 현존 최고 화질로 다시 한번 하와이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부곡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바리입니다. 저번 부곡 영상 거의 100만 조회수 기념으로 제대로 된 2탄을 추억의 댓글들과 함께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이 거의 1900개 정도 달렸던 역대급 인기 영상으로 지금의 성장한 강발이 또 있게 된 큰 역할을 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곡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공유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겠지요. 지방에 있는 부곡이지만 사실 인구가 폭발하던 시절에 불경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때는 드론이 없어서 정말 못내 아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드론으로 다시 한번 전경을 찍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래저래 다시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강발은 저 이름 모를 개울천이 어릴 때 사실 좀 더 친숙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풀장에 드나들었다. 그것은 상당한 부유층이나 목욕탕집이나 주유소집 아들 정도 됐어야 가능했습니다. 풀장이라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한 분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 드라마나 영화, 외국 영화 이런 데 보면 풀장 이런 것은 많이 봤겠지만 조그만한 도시에서 중소도시의 풀장은 풀장 시설은 아예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곡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곡이 한참 융성하던 시절에 형편상 못 살았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살기도 힘들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왔다 하는 애들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한참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인기가 많이 좀 사그러들었을 때 여름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길거리에 냉차도 많이 사 먹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여름 성수기에는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요원들이 통제를 받으면서 저 표를 끊고 입장을 기다렸던 그 입장문 대시올시다. 지금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강발이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극장 표 끊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공짜로 새 영화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참 어머니한테 저 표 끊어주는 사람이 앞으로 장래에 되겠다 이랬더니 참으로 한심해하면서 참 대단한 꿈이구나 우리 아들 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러나 결국 아쉽게도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을 보니 저 부곡 호텔에 신혼여행을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신혼여행을 오셔가지고 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저 부곡 하와이에 들어가서 수영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며칠 동안 최소한 한 2박 3일 정도는 신혼여행을 왔을 텐데 사실 부곡은 저기 외에는 별로 갈 데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방문할 곳이 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부곡이나 경주가 신혼여행 필수 코스고 조금 살림이 좀 돌아간다 그러면은 해외는 안 되고 사실 그때는 제주도가 해외였습니다. 제주 칼 호텔 정도 이렇게 묵어주면서 다들 가는 곳에 가서 조랑말도 타고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민망한 포즈를 좀 잡아주시고 하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업으라 하면 업고 심부를 업으라 하면 업고 또 뽀뽀를 한번 해라 하면 뽀뽀도 하고 다들 민망한 사진 좀 갖고 계시죠? 자, 여기 제일 큰 행님인 부곡 하와이가 멈추다 보니 그 개를 같이 하던 호텔과 콘도 같은 동생들도 같이 멈춰 서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부곡 하와이급의 큰 행님은 아니어도 요즘 추세가 골프장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부곡 CC 덕에 몇몇 부곡 온천과 더불어 소규모 숙박시설 등 부곡 자체는 여전히 상권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 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예전에 풀장 옆으로 걸어다니는 그 통로나 복도에는 다 자리를 깔고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앉아서 가지고 온 음식을 가족끼리 오손도손 먹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발 디딜 틈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를 자랑했습니다.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아직 입장이 안 되고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인원들을 안에서 지그시 바라보는 것도 일종의 행복이었습니다. 앉을 수 있는 벤치는 당연히 다 찼고요.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가 수없이 많은 배업한 건물과 추억의 장소들을 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드는 의구심은 과연 이 시설비를 이렇게 크게 해놓고 과연 다 뽑고 멈췄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항상 듭니다. 근데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북악 하와이만큼은 확실히 다 뽑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악만큼은 이 강활한 영토와 시설물들을 다 갖다 버리고 남겨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퇴직금이나 여타 자금을 들여서 시설사업, 펜션이나 여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이 북악 하와이만큼 해먹을 자신이 있으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성공했다면 비록 망해 있지만 이거는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사야 돼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됩니다. 연간 200만 명 정도 오게 할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200만 명, 1년에 200만 명. 그것은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해도 그렇게는 할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악 하와이가 제일흥업이라는 지금은 사라진 제일교포의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나중에 수질이 안 좋다, 사람이 줄어든다, 컨텐츠가 식상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해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는 부지 매각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저래 방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저렇게 방치할까요? 자, 1900개의 댓글 중에 여기서 일하셨던 여직원분이 새마을 금고에 매일매일 들고 가서 입금했던 현금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또 카드도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이었고 금액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겠지요. 하루 매출액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새마을 금고 대부분의 수입은 아마 여기 북악 하와이가 다 차지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거 한번 보세요. 우리 꿈나무들이 저렇게 많이 와주셔야 되고 또 만사가 귀찮은 아빠들이 일요일 하루 집에서 고마 하루 종일 좀 자고 싶어도 저놈들이 자꾸 옆에서 팔을 당기면서 북악 가자고 했으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엄마가 애들을 옆구리를 찔러서 아빠 깨워서 가자 해라 이렇게 사주를 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집집마다 알고 보면 원흉은 엄마였습니다. 자, KBS 경남에서 따온 영상인데요. 저렇게 사람이 많아서 흥겨운데 아무리 만사 귀찮은 아빠라도 또 막상 애들하고 가서 물장구 치고 놀다 보면 또 재미가 있거든요. 자, 옆집 철수는 2번이나 갔다 왔다 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면 또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 안에는 러시아 언니들 공연도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 보기 힘들던 시절에 외국인 꿈도 못 꾸는 시절 야자수도 심어 놓고 또 박제 기린도 있고 열대 식물원도 있고 하루 애들하고 와서 딱 보내기에는 이만한 관광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뒤로는 좋아요를 많이 주신 댓글 위주로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재미삼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악의 추억이 새록새록 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매표소 주변에서 제가 주운 발목 입장권인데요. 무려 3만원입니다. 다시 북악이 개장하면 이거 차고 들어가면 됐습니다.